여기 한국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프랑스 미녀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마음을 보여주는 그녀의 일편단심에 남자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침내 부모님께도 인사드리러 가는 관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 그 따뜻했던 태도는 어디 가고 갑자기 그 이후 냉정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에게 이별을 구하는데요. 태도가 180도 바뀐 연인의 싸늘한 모습에 한국 남성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슬퍼합니다. 남자친구에게 반짝이는 눈을 빛내며 사랑을 표현하던 프랑스 여인이 왜 갑자기 돌변한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프랑스 여성 니나 마르소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니나 마르소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온라인 펜팔 사이트에서 한 한국인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외모, 그리고 진솔한 내용으로 적은 자기소개라는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남자는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동양인이었지만 문화 차이와 나이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이메일과 펜팔로만 대화하다가 저의 제안으로 프랑스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자는 몇 달 간격으로 제가 있는 프랑스 니스로 놀러 왔습니다. 바쁜 직장인이었던 남자는 길어봐야 2박 3일 정도만 머물다 갔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쉬워하며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저는 남자와의 시간이 너무 즐거워 그와 만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랑도 점점 싹트기 시작했죠. 남자가 저를 보러 프랑스에 온 게 3번째쯤 됐을 때 저는 남자에게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 남자는 무척 당황하며 자긴 아저씨라 어린 아가씨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나이 차이는 상관없다고 남자를 계속 설득했고 흔들리지 않는 제 마음을 몇 개월 동안 계속 보여준 끝에 그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연상의 남자와 사귈 때 오빠라고 부른다고 들어 저도 제 남자친구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와 사귄 지 반년이 넘었을 때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우리 부모님을 만나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다면서 부담스럽다면 거절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친이 항상 제가 있는 쪽으로 와서 한국에 갈 일이 없었기에 저의 마음은 너무 설렜습니다. 남자친구와 부모님은 공항까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무척 따뜻하고 인자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공항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남자친구네 집 아파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파리에도 당연히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돈을 많이 벌수록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훨씬 선호했기 때문에 아파트는 주로 서민스러운 주거 형태라는 게 프랑스 사람들의 인식이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아파트는 마치 고급 맨션에 온 듯한 착각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들어가서 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2번 누르면 취소되는 신기한 기능이 있었고 집 문을 열 때도 전자도어락을 사용했습니다.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집 문의 열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는 무척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 집에 오면서 처음으로 신발을 벗고 양말로 바닥을 다녀봤는데 처음에는 찝찝하지 바닥이 워낙 깨끗하니까 나중에는 신경도 안 쓰였습니다. 오히려 바닥이 참 따뜻해서 신기했는데 왜 이렇게 따뜻하냐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니 온돌이라는 한국의 난방 방식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안을 구경하는 동안 어머님은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맛있는 냄새와 함께 고기 요리가 등장했습니다. 야채와 고기를 넣고 끓인 요리가 나왔는데 이 요리를 소갈비찜이라고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는 저를 보며 흐뭇해하던 어머니는 이것도 먹어보라며 초록 색깔의 팬케이크 같은 걸 내놓으셨죠. 어머님께서는 이걸 쑥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쑥이 뭐지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맛을 봐보니 향긋하면서 바삭바삭한 것이 제 입맛에 딱이라 한 접시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쑥이라는 것을 직접 캐셨다고 하는데 싱싱한 채소를 쓰니 더 맛있는 것 같았어요. 소갈비, 쑥전, 김치, 오이소박이, 잡채 등 푸짐한 한상 차림에 저는 배에 더 들어갈 공간이 없어질 때까지 쉴 새 없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남친 부모님께서는 집에서 묵고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호텔을 잡아놓은 상태였기에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남친과 호텔에 돌아가면서 오빠 부모님 너무 좋은 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다며 외국인 여친이랑 사귄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 깜짝 놀라셨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 착하고 싹싹해 보여서 좋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좋게 보셨다고 하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남자친구의 통역 없이도
부모님과 한국어로 능숙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무럭무럭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단어를 검색해보면서 오이소박이, 잡채, 소갈비찜 등등 오늘 알게 된 단어를 열심히 단어를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순간 화들짝 놀란 저는 휴대폰을 침대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머리를 말리고 있던 남자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뿐이라고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제 심장은 엄청나게 빠르게 뛰고 있었고 점점 속이 메스꺼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 단어 쑥이 뭔지 알아보렸고 쑥전을 받아먹은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쑥은 프랑스에서는 불법인 식재료로 오로지 의료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쓰였죠. 프랑스에서 키우는 쑥은 대마초처럼 환각 성분이 들어있어 19세기의 예술가들이 취하고 싶을 때 술에 넣어 먹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함부로 판매하거나 섭취를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당시 저는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키우는 독성이 강하며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쑥과 한국의 쑥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저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아주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 여친한테 이딴 걸 먹을 수 있는 거지? 이 집안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속이 너무 안 좋아? 진짜 이상한 거 먹인 거 맞나 봐. 하느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직접 캐온 쑥으로 요리했다고 했었지? 그 말인즉슨 불법은 쑥을 대량으로 키운다는 소리인가? 그러다가 밀매 시장 같은 곳에 내다 파는 거고 흔히 말해 노세보 효과라고 하죠. 노세보 효과는 인체에 무해한데도 해롭다고 굳건하게 믿어버리면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식은땀이 나거나 배가 아픈 부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한국 쑥을 이미 부정적으로 인식해버렸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밤부터 아침까지 계속 간헐적으로 배가 아파왔고 잠을 이루지 못한 저를 보면서 남친도 걱정했습니다. 남친은 한국에서 병원이라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는 집에 먼저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가더라도 프랑스에 먼저 도착한 다음 가고 싶다고요. 남친이 연차를 몰아쓰며 만든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프랑스에 돌아간 후 다행히 증상은 집에 도착하면서 잠잠해졌지만 남자친구에 대한 저의 태도는 바닥 뒤집듯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항상 남자친구한테 더 자주 연락하는 쪽은 저였는데 이제는 연락도 뜸하고 답장도 느려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섭섭해했지만 워낙 착한 사람이라 크게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남친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나한테 왜 불법인 쑥을 먹였냐고 바로 따졌다면 오해가 풀렸을 텐데 저는 그 당시 남자친구에게 화가 나 있으면서도 헤어지게 될까봐 두려운 양가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나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범죄자라면 바로 버리는 게 맞는데 당장 그럴 자신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들지만 천천히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되새겼고 마침내 2달 후 영상통화를 통해 정말 어렵게 헤어지자는 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별 통보에도 별로 놀라지 않았지만 몹시 슬퍼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변해버린 저희 태도를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 말했죠. 남자친구는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했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도 남자친구의 반응에 울컥했지만 제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오빠를 좋아하지만 범죄자 집안의 남자와는 사귈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닌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불법인 쑥으로 음식까지 해주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걸 먹인 건지 모르겠고 왜 다 알면서 지켜보고 있었냐면서 남자친구를 원망했죠. 남자친구는 제 말에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보고 씁쓸해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도 해주길 바랐지만 확인 사살만 당했죠. 저는 다시 한번 오빠와는 만나기 힘들다고 이만 끝내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런 저의 말을 막고 예상 밖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왜 쑥이 불법이야? 지금 내가 아는 이야기를 전혀 이해 못하겠어. 쑥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제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한국에서 쑥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쑥을 일반인들도 구입할 수 있고 어머님들이 산이나 들에서 쑥을 캐와 쑥전이나 된장국을 해먹는 게 무척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 남자친구와 함께 인터넷에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 유럽의 쑥과 한국의 쑥은 서로 종류가 달라 일어난 오해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오로지 프랑스에서 불법인 쑥을 저한테 먹였다는 사실에만 집중해서 이성적으로 판단 못한 저의 오해로 생긴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일을 두고 놀렸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을 다시 보러 갔을 때 또 쑥전이 나오니까 실실 웃으면서 장난기 있는 표정으로 쳐다봤죠. 저는 도끼 눈을 뜨고 부모님께 말하면 죽는다는 눈빛으로 무섭게 쳐다봤습니다. 물론 이런 창피함과 별개로 쑥전은 너무 맛있어서 두 접시나 먹어버렸죠. 다음 주에 또 남자친구 부모님을 보러 가면 또 제가 좋아한다고 어머님이 쑥전을 해놓으실 텐데 남친이 얼마나 놀릴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요. 쑥 때문에 일어난 황당한 해프닝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항상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